사적지란 역사적인 발자취를 기념하는 곳이다. 사적지에 기록된 역사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기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독이 되기도 한다. 이 세대에는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사적지가 넘실거린다. 그러나 지금의 역사는 권력을 쥔 이들에 의해 입맛에 맞게 조리되어 왜곡, 조작되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떠야 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5.18 사적지는 광주에 29곳이 있다. 그리고 목포, 나주, 화순, 강진, 해남, 영암, 무안 등 7개 도시 28곳이 5.18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다. 전남 일대의 5.18 사적지들을 둘러보게 되면 과연 광주 사태가 광주에서만 일어난 일이 맞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1980년 5월 광주를 비롯한 전남 일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나주에는 5.18 단체가 세운 5개의 5.18 사적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5개의 사적지가 지정되기 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미 나주 여러 곳에 우후죽순처럼 5.18 사적지가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사적비 내용을 수정, 삭제하기를 반복해왔다. 특히 구 영강파출소 앞의 사적비는 기괴하면서도 황당하다. 그 사적비에는 구 영강지서 예비군 무기고라 새겨져 있다. 이곳은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발포와 시민학살이 알려지자 이에 격분한 나주 시민들이 무기고를 부수고 M1, 칼빈 소총 등 200여 정의 총기와 14,000여 발의 실탄 등을 획득하여 시민군이 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주 시위대 중 일부가 광주로 진군할 수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곳에서 1980년 5월 20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시 영강파출소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던 이순덕 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5월 18일 광주가 났고 나주는 5월 20일 날 났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가 오후 한 12시쯤 점심시간 좀 되었을 거예요. 근데 파출소장이 우리 집에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한테 이 사장 파출소에 1분만 봐주라고 금방 어디로 갔다 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기 아빠한테 그랬죠. 그럼 가서 좀 봐주시오. 우리 애기 아빠가 막 파출소 들어선과 동시에 총소리가 났어. 그냥 총 맞아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기고를 저기 방범대원들 총 넣는 데를 거기를 열쇠를 쐈더라고. 쏴갖고 거기서 일부를 차가 와서 실어 갔어요. 누가 실어 갔어요? 그건 이제 버스가 와서 데모단들이 실어 갔지. 실어 가고 다를 못 실어 왔어요.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돌아가신 김준배 씨 지금 저 실청 남행의 아버지 거기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봤어요. 무기고 이 간 같은 것이 2개 있더만. 그러니까 소총이 많이 들었다 하더만. 그놈 다 옮기고 나머지 총 다 우리 이쪽으로 옮기고 그날이 월급날이라 경찰관 월급 다 챙겨서 우리가 챙겨놨고 경찰복 다 챙겨서 우리 다 갖다 놓고 중요한 것은 다 우리가 끄집어 다 놨어요. 그 당시에 5월 18일 날 강주 조대생들이 둘이 다쳐갖고 걸어온 곳이 나주까지 왔어. 그래갖고 우리 집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갔다가 대못하고 다시 온 게 무기를 가지려고 본 게 없거든. 없으니까 그 여자가 고발을 한 거야. 그 대모단들한테. 지금 여집이라고 다 가져갔다고. 무기 다 가져가 버렸다. 예. 그러는 그냥 막 내 목에다 대검을 대고 무기를 달라 하니까 영락 없이 다 죽겠더라고. 근데 그 대학생들이 우리 조대생이다. 그 애들이 말을 해갖고 내가 무사히 살아났어요. 그냥 갔어요. 대모단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내가 놀래갖고 다방 마담방으로 내가 숨어버렸어. 소장, 차석, 순경 그 담 너머로 해서 영사포 상고 뒤에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가 숨어갖고 나흘을 있었어요. 이 소장이라는 사람이랑 그래서 전화만 연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흘 만에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다시 월급 다 챙겨서 주고 그 무기고 다 챙겨서 준 게 고맙다 그러면서 경찰서에다 갖다 자기들이 다 반납을 했고. 그들이 계엄군의 발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5월 21일에 앞선 5월 20일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계엄군의 집단 발포,
시민 학살에 격분하여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무기를 탈취하러 온 이들은 나주 시민들이 아닌 전주 시내버스를 타고 온 이들이었다. 다음은 그 당시 전남 매일신문 사회부 기자 김동문 기자의 증언이다. 아, 전주 시내버스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전주 시내버스 때라고요. 아. 일자 무기를 땅에서 털고 와서 여기서 전주 나머지를 시민구 표시판까지 붙이고 왔다는 것도 지금 새롭게 증언에서 나타난 것이고, 방금 증언했던 바와 같이 이 무기고의 무기 170여 정을 이 여사가 살고 있는 바로 영광동 파출소 앞 2층 창고에 170여 정을 은닉 보관하느라고 행패를 당하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받으면서 이걸 은닉해서 지금 그 영광동 파출소장은 무기 피탈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년퇴직까지 아무런 면책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무기 피탈을 막아준 시민이 있는가 하면은 이 무기 피탈 현장을 5.18 단체가 만든 사적배에는 무기가 전부 170여 정을 피탈해서 민중항쟁에 사용했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의 사적비라고 우리가 명명했습니다. 영광파출소 건너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순덕 씨 부부는 파출소 예비군 무기고의 무기들을 그들이 거주하는 식당 2층으로 옮겼다. 전주 시내버스를 타고 더군다나 총을 쏘며 무기를 소지한 이들에게 영광파출소 예비군 무기고의 무기 176정을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부부는 5.18 유공자가 아니다. 5천여 명이 넘는 5.18 유공자들이 있지만 이 부부를 국가는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말로 유공자인가? 5.18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유공자가 되었는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유공자들은 숨어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여기를 지켰지만은 어느 누가 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이야기해준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순덕 씨의 남편은 베트남 참전용사였다. 이 부부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가 무기 피탈로 일어날 더 큰 피해와 희생을 막아냈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그 어떤 감사도 없다. 국가가 추적을 위해서 추적과 대치하느라고 만든 향토 예비군의 무기를 피탈하지 않겠으니까 국가에 대한 진짜 국가 유공자이고, 또 5.18 당시 시민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총을 피탈을 못해 갔으니까 그만치 그 사람들의 희생을 줄여줬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유공자고 민주화 유공자고. 전라남도는 아름다운 곳이다. 바다와 육지가 어우러져 따스하고 정겨운 곳이다. 이런 곳에 전남 5.18 사적지 역사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자치 행정국장은 해설 지원을 통해 전남의 5.18에 대해 바로 알고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남 지역 5.18 사적지가 역사 교육 관광 거점 명소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던 전라도가 역사 왜곡으로 훼손되고 있다. 환경재해보다 더 큰 역사 왜곡 재해가 전라도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